한수진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보일러실로 내려갔다. 손목시계의 야광 바늘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그녀의 일상은 정확했다. 메인 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2바퀴, 보조 파이프의 압력을 체크한 뒤 온도 게이지가 42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 남편 윤철수가 세상을 떠난 지 13년. 그때부터 그녀는 부산 보수동의 낡은 목욕탕 남포탕의 마지막 주인이자 유일한 기술자였다. 남포탕은 1970년대에 지어진 2층 건물이었다. 1층에는 남탕과 여탕이 나뉘어 있고 2층에는 수진의 주거 공간과 작은 사무실이 있었다. 건물 지하에 자리 잡은 보일러실은 수진에게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다. 구리로 된 오래된 파이프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벽에는 크고 작은 밸브와 압력계, 온도계가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었다. 철수가 살아있을 때 그가 직접 설치한 것들이었다. 수증기가 파이프를 따라 흘러가는 소리, 물이 가득 찬 탱크에서 나는 은은한 울림, 보일러가 작동할 때의 낮은 진동. 소리 이 모든 것이 수진에게는 삶의 리듬이었다. 그녀는 소리만 들어도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있었다. 파이프가 막히면 물소리가 거칠어지고 압력이 불안정하면 보일러의 진동 패턴이 달라졌다. 철수는 그런 그녀를 보며 당신은 기계의 마음을 읽는다고 말했었다. 목욕탕을 찾는 사람들도 변했다. 처음에는 동네 할머니들과 새벽 출근 전 몸을 푸는 아저씨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젊은 사람들도 종종 보였다. 사우나와 찜질방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옛날식 목욕의 정취를 찾아오는 이들이었다. 그들은 수진을 사장님 대신 정겨운 호칭인 아지매라고 불렀다. 수진은 그 호칭이 좋았다. 사장이라는 말에는 어떤 거리감이 있지만 아지매에는 가족 같은 친밀감이 있었다. 그런 일상이 흔들린 것은 봄비 내리는 어느 화요일 오후였다. 우편 배달부가 가져온 노란색 봉투 하나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발송처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이었다. 수지는 찻잔에 담긴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봉투를 뜯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특구 지정 통보서. 공문의 내용은 간단했지만 충격적이었다. 보수동 일대가 부산국제 유리온실 프로젝트의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고 남포탕이 위치한 부지에는 MIC 센터와 유리돔 형태의 쇼핑 복합단지가 건설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공문에는 소유자 보상 협의 요청 2주 후 내 연락 바람이라는 문장이 덧붙어 있었다. 수지는 공문을 2번, 3번 읽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다. 밖으로는 여전히 부슬부슬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골목길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다녔다. 그들 중 몇 명은 남포탕의 단골 손님들이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거라는 사실을. 그날 밤 수지는 보일러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온도계의 붉은 바늘이 42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철수가 생전에 목욕물은 42도가 딱 좋아. 너무 뜨거우면 사람이 놀라고 너무 미지근하면 몸이 풀리지 않지라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그 온도를 맞추기 위해 그녀는 13년 동안 매일 이 자리에 앉아 보일러를 조절했다. 압력계의 바늘이 미세하게 떨렸다. 수지는 그 떨림이 보일러의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손 떨림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볼펜을 꺼내 종이 한 장을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다. 남포탕 폐관 안내. 오랜 기간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6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영업을 종료합니다.
그동안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남포탕 한수진 드림. 글을 다 쓰고 나자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다. 수진은 전단을 접어 보일러실 벽에 붙였다. 내일부터 목욕탕 입구에 붙일 생각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이곳에 자신만이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싶었다. 보일러의 낮은 진동 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수진은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것 같았다. 남포탕의 심장, 그녀의 심장. 앞으로 2달 남짓 더 뛰다가 영원히 멈출 심장. 그날 밤 수진은 보일러실에서 새벽까지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동이 틀 때까지 그녀는 수십 년간 자신과 함께해온 기계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다. 폐관 안내 전단이 붙은 지 일주일이 지나자 남포탕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다. 오래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몇 년간 얼굴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다. 마지막이라니까 꼭 한번 와야겠더라고. 정대복은 그 중에서도 가장 반가운 얼굴이었다. 72살의 그는 젊은 시절 원양어선의 선장으로 일했다. 바다에서 돌아올 때마다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이 남포탕이었다. 바다에서 온몸에 짠기가 벨 때 여기 와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그제야 육지에 온 기분이 들었지. 대복은 비누 거품을 묻힌 손으로 수진에게 말했다. 남포탕은 나한테 항해 출항식 같은 거였어. 여길 나가면 바다 냄새가 더 잘 나거든. 대복의 말에는 특별한 진실이 있었다. 목욕탕에서 나온 뒤의 몸은 확실히 달랐다.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근육이 이완되고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것은 단순히 몸을 씻어서가 아니라 뜨거운 물 속에서 보낸 시간 때문이었다. 천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물의 온도와 부력을 느끼며 보낸 시간.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손님이 나타났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탈의실에서 수진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경대학교 해양생태학과 대학원생 마유나입니다. 혹시 이곳에서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을 해도 될까요? 유나의 제안은 독특했다. 그녀는 사라져가는 생활 공간의 음양 생태계를 연구하고 있었다. 목욕탕처럼 특별한 습도와 온도를 가진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소리들, 그리고 그 소리들이 사람들의 행동과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그녀의 논문 주제였다. 사라지기 전에 이 공간을 기록하고 싶어요. 소리, 습도, 물길, 파이프 진동까지 모든 것을. 수지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다. 목욕탕에서 무슨 연구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유나의 진지한 태도를 보고 허락했다. 단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면 안 되고 개인 프라이버시는 보호해야 해. 유나는 작은 배낭에서 여러 가지 장비를 꺼냈다. 디지털 온도계, 습도 측정기, 그리고 손바닥만한 크기의 필드 레코더였다. 그녀는 탈의실부터 시작해서 목욕탕 안, 그리고 보일러실까지 세심하게 측정하고 녹음했다. 여기 파이프에서 나는 소리 들어보세요. 유나는 작은 마이크를 급수 파이프에 가져대며 수진에게 이어폰을 건넸다. 수진이 이어폰을 끼자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미세한 소리들이 들려왔다. 물이 파이프를 통과할 때 생기는 싸아 소리, 압력이 변할 때의 둔둔 공명, 밸브가 조절될 때의 찰칵 소리. 놀랍네요. 수진이 중얼거렸다. 이런 소리들이 있는 줄 몰랐어. 사실 이 소리들이 목욕탕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유나가 설명했다. 사람들이 목욕탕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이완감은
뜨거운 물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일정한 리듬의 소리들 때문이기도 해요. 무의식적으로 안정감을 주거든요. 며칠간 유나는 목욕탕의 모든 구석을 탐사했다. 그녀는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별로 다른 음향 패턴을 기록했다. 손님이 많을 때와 적을 때의 소리 변화, 날씨에 따른 보일러, 작동음의 차이, 심지어 수진이 청소할 때 나는 물걸레 소리까지 모든 것을 수집했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목욕탕만의 고유한 리버브였다. 타일로 마감된 벽면과 높은 천장, 그리고 수증기로 가득한 공기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울림이 있었다. 유나는 손뼉을 치고 물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작은 종을 울려보며 그 울림의 특성을 분석했다. 이 공간은 사실 거대한 악기예요. 유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소리가 특별한 방식으로 울려 퍼져요. 콘서트홀과는 완전히 다른 목욕탕만의 음향 특성이 있어요. 유나의 작업을 지켜보면서 수지는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의 일터를 바라보게 되었다. 30년간 매일 들어왔던 소리들이 사실은 하나의 교향곡이었다는 것을, 보일러의 저음, 물이 흐르는 중간음, 수증기가 새어나오는 고음이 조화를 이루며 남포탕만의 독특한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유나는 수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사람들이 목욕을 단순한 청결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의식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퍼포먼스를 해보면 어떨까요? 물 대신 증기와 소리만으로.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미있겠네. 단 조건이 하나 있어. 탕은 끝까지 진짜로 덮게 해놔야 해. 남포탕은 마지막까지 진짜여야 하거든.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아들 지혁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엄마, 내일 잠깐 들를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리고 몇 시간 뒤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다음 주에 지역 주민 설명회가 있어. 개발사에서 엄마가 민원인 대표로 무대에 서달래. 우리가 사전에 조율하면 남포탕 간판이랑 자료들을 다 보존해 준댄데. 수지는 답장을 쓰다가 지웠다. 보존해 준다는 말이 왜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질까? 남편의 유품들, 손때 묻은 대야들, 환풍기에 구부러진 날개들. 그것들이 유리 상자 안에 갇혀서도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박제가 되어버릴까? 수지는 보일러실로 내려가 온도계를 확인했다. 여전히 42도였다. 변하지 않았다. 적어도 지금은. 아들 윤지혁이 찾아온 것은 토요일 오후였다. 그는 평소보다 말끔하게 차려입었다. 네이비색 수제 정장에 구두까지 반짝이게 닦아온 모습이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 폴더를 들고 있었다. 엄마, 이거 봐. 지혁은 거실 탁자에 조감도 여러 장을 펼쳐놓았다. 부산국제유리온실 프로젝트야. 해양관광과 MIC 산업을 결합한 동부가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단지가 될 거야. 조감도 속의 건물들은 정말 아름다웠다. 거대한 유리돔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그 안에는 열대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다. 쇼핑몰과 컨벤션 센터, 호텔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마치 미래 도시의 한 부분을 보는 것 같았다. 여기, 이 부분 봐. 지역이 남포탕이 있는 구역을 가리켰다. 엄마 목욕탕은 지역 기억 보존 구역으로 지정돼. 건물은 철거되지만 내부 공간은 유리박스 형태로 재현될 거야. 관광객들이 옛날 목욕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수지는 조감도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남포탕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작은 유리 상자가 그려져 있었다. 그 안에는 목욕탕을 축소한 모형 같은 것이 들어 있었다. 실제 크기의 10분의 1도 안 되어 보였다. 사람들이 실제로 목욕을 할 수 있는 거야? 수진이 물었다. 그건 아니고. 지혁이 잠시 망설였다.
체험형 전시 공간이야. 옛날 목욕탕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온도나 습도는 맞춰 놓을 거야. 그리고 엄마가 협조해주면 엄마가 직접 설명도 할 수 있고.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내가 전시물이 되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지역이 당황하며 말을 이었다. 문화 해설사 같은 거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급여도 괜찮아.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평범한 동네 풍경이 보였다. 좁은 골목, 낡은 간판들, 빨래를 널고 있는 아주머니, 골목 어귀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몇 개월 후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반짝이는 유리 건물들로 바뀔 것이었다. 지혁아, 수진이 창문을 보며 말했다. 너는 이 개발 프로젝트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니? 지혁은 잠시 머뭇거렸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시대의 흐름이야. 엄마, 도시는 계속 변해야 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이런 대규모 개발이 필요해.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한 거잖아. 엄마도 이주비 받고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수진이 아들을 돌아봤다. 새로 시작이라. 내 나이 58배? 지역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쳐갔다. 죄책감과 조급함이 섞인 표정이었다. 그는 자신도 이 개발 프로젝트의 PM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아직 말하지 않았었다. 회사에서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수가 그의 승진과 직결되어 있었다. 엄마, 사실은. 지역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대신 그는 다른 자료를 꺼냈다. 이것도 봐. 보상 조건이야. 시세보다 30% 높게 책정되어 있어. 그리고 만약 엄마가 협조적으로 나와주면 프리미엄 보상도 가능해. 수지는 보상 내역서를 훑어봤다.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30년간의 삶이 측정될 수 없었다. 지혁아, 돈의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야? 사람이 목욕하는 곳은 축소판이 아니라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스며들었다. 목욕탕은 건물이 아니라 행위야. 사람들이 천천히 몸을 풀고 마음을 비우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 시간과 공간이야. 그걸 어떻게 유리박스에 넣어 전시한다는 거니? 지역은 답하지 못했다. 그는 사업성과 효율성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는 데 익숙했지만 어머니의 질문에는 그런 논리로 답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며칠 후 호텔 연회장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렸다. 수백 명의 지역 주민들이 모였다. 무대에는 시청 관계자들과 개발회사 임원들, 그리고 건축 설계사들이 앉아 있었다. 지역도 그들 중 하나였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 개발을 통해 우리 지역은 동부가 최고의 관광 허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가 시작되었다. 투자 규모, 고용 창출 효과, 관광 수입 증가 예상치 등 화려한 숫자들이 쏟아졌다. 대형 스크린에는 조감도와 시뮬레이션 영상이 번갈아 나타났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지역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침착하게 교통, 보상, 주거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PPT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지역 기억존 남포탕 복원 계획이라는 제목이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내용들을 준비했다. 전통 목욕탕 문화의 보존 가치, 체험형 교육 공간으로의 활용 방안, 지역 스토리텔링과의 연계성까지. 발표가 끝나자 사회자가 주민질의 시간을 가졌다. 몇 명이 보상 금액과 이주 시기에 대해 질문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진에게 마이크가 넘어왔다. 남포탕을 운영하고 계신 한수진 사장님께서
대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역이 어머니를 향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격려의 신호였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를 받았다. 남포탕은 온도가 아니라 속도의 장소입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급히 데우면 물이 상하고 급히 식히면 몸이 떨어요. 우리는 사람을 천천히 풀어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예상과 다른 발언에 당황하는 듯했다. 수진은 말을 이었다. 유리 안에 작은 조각으로 보존하는 건 건물을 남기는 일이지 습관과 숨을 남기는 일은 아닙니다. 보상표에 없는 건 40년 동안 여기서 몸을 씻으며 살아냈다는 방법입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작은 박수 소리가 났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래도 도시가 발전해야지라고 중얼거렸다. 지역은 표정을 가다듬고 마이크를 받았다. 어머니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복원이 아닌 기억 방식의 혁신을 추구합니다. 공간 자체는 사라져도 디지털 트윈 기술과 오디오, 아카이브를 통해 생활 문화를 온전히 기록하고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대 뒤편의 전광판이 깜빡거렸다. 기술진의 실수로 내부 회의 자료 일부가 화면에 노출된 것이었다. 기억존 예산 조정안이라는 제목 아래 몇 줄의 문장이 보였다. 현장 체험 요소 간소화, 사운드 모형으로 대체 검토, 운영 인력 외주화로 최소 비용 운영, 3년 후 단계적 축소 계획. 연회장이 웅성거렸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들었던 화려한 발표와 지금 눈앞에 나타난 현실 사이의 간극을 느끼고 있었다. 수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 차가운 순간에 그녀는 깨달았다. 유리 온실은 빛나지만 내부 공기는 얇다는 것을, 얇은 공기에는 오래된 증기가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설명회가 끝나고 지역이 급히 어머니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 오늘은 오해가 생겼어. 저 자료는 초기 검토안일 뿐이야. 제대로 정정할게. 제발 협상장에서 감정적으로 나오지는 말아줘. 수지는 아들을 똑바로 보았다. 지혁아, 내가 만든 설계안에서 엄마는 전시물이 되는 거니? 지역의 목젖이 흔들렸다. 엄마를 지키려는 거야. 지키는 게 아니라 닫는 거겠지. 유리로.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보일러실에 내려가 앉아 있었다. 온도계의 바늘은 여전히 42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변함없었다. 하지만 그 변함없음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다. 새벽 무렵 지역에게서 긴 메시지가 왔다. 그는 자신이 이 프로젝트의 PM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리고 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하면 자신의 커리어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솔직한 심정도 털어놨다.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살아가야 해. 수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나야, 그 퍼포먼스 얘기 기억나지? 한번 해보자. 제대로. 마지막 영업을 이틀 앞둔 목요일 밤, 남포탕에는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였다. 유나가 SNS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조심스럽게 알린 증기의 사전, 남포탕 기록 공연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예상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정대복 선장은 물론이고 동네 카페 바다향기의 바리스타, 김소영, 근처 낚시용품점을 운영하는 박민수,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남포탕을 드나들기 시작한 젊은 직장인들과 대학생들도 있었다. 심지어 오늘 처음 남포탕을 찾은 사람들도 몇 명 있었다. 폐관 소식을 듣고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온 사람들이었다.
유나는 간단한 설명으로 시작했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일종의 집단 기억 작업입니다. 남포탕이라는 공간이 사라지기 전에 여기서 일어났던 모든 소리와 행위를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단순한 추억 만들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를 보존하는 작업이에요. 수지는 메인 급수 밸브를 잠갔다. 탕에는 물을 채우지 않기로 했다. 대신 보일러만 가동해서 수증기만 올리기로 한 것이다. 모든 창문과 환풍기를 닫자 목욕탕 안은 마치 거대한 사우나처럼 변했다. 형광등을 끄고 작은 전구 몇 개만 켜두니 빛이 미세한 물입자 속에서 실처럼 부서져 보였다. 지금부터 증기의 사전 녹음을 시작합니다. 유나가 필드 레코더를 작동시키며 말했다. 각자 삶에서 가져온 소리를 남겨주세요. 목욕탕과 관련된 소리든 바다와 관련된 소리든 일상의 소리든 상관없어요. 첫 번째로 나선 것은 대복 선장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나침반을 꺼내 바닥에 굴렸다. 철컥 소리가 났다. 이건 내가 30년간 배에서 썼던 나침반이야. 바다에서 길을 찾을 때 쓰는 거지. 목욕탕에 올 때마다 이게 가리키는 방향을 확인했어. 집으로 가는 길을 기억하려고. 박민수 사장은 낚시릴에서 줄을 풀어 쎄행하는 소리를 냈다. 바다로 던지는 소리야. 목욕탕에서 몸을 씻고 나면 낚시줄이 더 멀리 날아가는 것 같았어. 몸이 가벼워져서 그런가. 바리스타 소영은 작은 주전자를 가져와 뜨거운 김이 나오도록 했다. 피 하는 소리가 났다. 커피 내릴 때 나는 소리예요. 목욕탕에서 나온 뒤에 마시는 커피가 가장 맛있거든요. 몸이 따뜻할 때 마시면 향이 더 깊게 느껴져요. 한 대학생은 스마트폰을 꺼내 지하철 소리를 틀었다. 저는 시험 기간마다 여기 와서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와서 목욕하고 다시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는 그 루틴이 좋았어요. 이 소리는 남포탕으로 오는 길의 소리예요. 수지는 보일러 공기 밸브를 살짝 열어 후우하는 증기 누설음을 만들었다. 이건 보일러가 숨쉬는 소리야.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 소리가 나면 밸브 상태를 점검하라고 했어. 하지만 나는 이 소리가 좋더라. 건물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사람들은 차례로 목욕 의식을 흉내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빈 대야에 손을 담그는 상상 제스처, 샤워기 손잡이를 잡는 동작, 떼수건을 털어내는 공기의 바스락 소리, 비누를 비비는 거품거품 소리. 물이 없었지만 모든 동작은 생생했다. 오히려 물이 없기 때문에 행위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 할머니가 나섰을 때였다. 그녀는 평생 남포탕을 다닌 단골 손님이었다. 나는 딸을 낳고 처음 목욕탕에 왔을 때가 기억나. 산후조리하느라 한 달 동안 못 씻었는데 여기 와서 등을 밀어주는 아지매가 있었어. 수고했다. 이제 엄마가 됐네 하면서 등을 밀어줬지. 그때 그 손의 온도가 아직도 기억나. 그녀는 옆에 앉은 사람의 등을 살짝 두드렸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그 조용한 제스처가 가장 큰 울림을 남겼다. 밤이 깊어갈 무렵 사람들은 목욕탕 바닥에 둘러앉았다. 수증기가 자욱한 가운데 마치 고대의 의식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유나는 마지막 녹음을 위해 모두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이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소리를 기록하고 싶어요. 사장님의 숨소리요. 수지는 보일러실 문턱에 서서 눈을 감았다. 남편 철수와 함께 한겨울 수도가 얼었을 때 밤새 화목 보일러를 지피던 기억이 떠올랐다. 추운 새벽에도 손님들이 따뜻한 물로 목욕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은 교대로 보일러를 돌봤다. 그때의 따뜻함, 그때의 자부심, 그때의 사랑. 수지는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그녀의 숨이 수증기와 만나며 작은 구름을 만들었다. 마이크가 그 따뜻한 수증기의 움직임까지 포착했다. 바로 그때 목욕탕 문이 열리며 지혁이 들어왔다. 그는 안전모를 손에 쥔 채였다. 얼굴에는 피곤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 밤에 이러면 위험해. 건축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기록하는 거다. 이건 시위도 행사도 아니야. 마지막 공부야. 지혁은 한동안 서 있었다. 수증기가 그의 안경에 맺히고 정장이 축축해졌다. 그는 이런 상황이 낯설었다. 회의실과 사무실에서만 일하던 그에게 이런 아날로그적인 공간은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였다. 내가 뭘 해야 할까? 지혁이 낮게 물었다. 들어. 수진이 간단히 대답했다. 지혁은 조용히 벽에 기대섰다. 누군가 파이프를 톡톡 두드리자 공간 전체가 공명했다. 그 울림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개발 도면의 진짜 결핍을 깨달았다. 사람이 느리게 풀리는 시간. 계획서에는 없었던, 측정할 수 없었던 그 시간.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모든 녹음이 끝났다. 유나는 총 4시간 분량의 소리를 수집했다. 그 안에는 목욕탕의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기계 소리, 물소리, 사람들의 움직임,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기억과 감정이.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면서 지혁은 어머니와 단둘이 남았다. 그는 여전히 벽에 기대 서 있었다. 엄마, 미안해. 그가 말했다. 뭐가?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효율과 성과만 생각하고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 수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늦지 않았어. 아직 이틀이 남았잖아. 그날 밤 지혁은 처음으로 남포탕에서 목욕을 했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왔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지난 몇 개월간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서서히 풀어지는 것 같았다. 그제야 그는 이해했다. 왜 사람들이 이곳을 그리워하는지, 왜 어머니가 이곳을 지키려 하는지. 철거를 일주일 앞둔 월요일, 보상협의 마지막 회의가 열렸다. 장소는 개발사 본사 20층 회의실이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대형 유리창을 통해 부산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매끈한 유리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와 태블릿이 정렬되어 있었다. 개발사 부장 김현태가 미소를 지으며 수진을 맞이했다. 사장님, 오늘로 모든 협의가 마무리됩니다. 요구하신 추가 이주비는 어렵지만 대신 기업박스 내부 운영권을 드리는 쪽으로 조정했습니다. 수진은 가져온 파일을 꺼냈다. 밤새 유나와 함께 만든 증기의 사전 남포탕 라이브 아카이브 제안서였다. A사 용지 10장짜리 문서였지만 그 안에는 지난 며칠간의 모든 고민과 아이디어가 담겨 있었다. 유리박스 안에 모형을 두는 대신 이런 방식은 어떨까요? 수진이 제안서를 펼치며 말했다. 정해진 시간마다 실제 온도를 올리고 동네 사람들이 녹음한 소리와 행위를 재현해 주세요. 운영자는 외부 업체가 아니라 동네 협동조합이 맞는 거예요. 수익 일부는 지역 급탕비 지원으로 쓰고요. 김 부장은 서류를 훑어보며 난색을 표했다. 관광객 동선이 복잡해지고 유지비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지혁이 들어왔다. 그는 평소와 달리 캐주얼한 복장이었다. 손에는 두꺼운 기술 보고서를 들고 있었다. 가능합니다. 지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에너지 회수형 환기 시스템을 사용하면 증기 사용량을 30% 줄이면서도 체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열교환 시스템을 통해 쇼핑몰 전체 냉난방 효율도 15% 향상시킬 수 있고요.
김 부장이 놀란 표정으로 지역을 봤다. 윤 대리, 본부 승인 없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역은 정면을 보며 말했다. 이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진짜 약속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건물만 올리는 게 아니라 진정한 문화 공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 부장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옆에 앉은 회계팀장과 속삭였다. 지역은 추가 자료를 펼쳤다. 여기 보세요. 체험형 문화 공간의 수익성 분석입니다. 단순 전시보다 체험 프로그램의 재방문율이 3배 높아요. 그리고 지역민 참여 프로그램은 CSR 효과도 큽니다. 투자 대비 브랜드 가치 향상을 고려하면 충분히 의미 있는 사업이에요. 수지는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놀라며 바라봤다. 며칠 전만 해도 그는 효율성과 수익성만 말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다른 무언가가 보였다. 단순한 사업적 계산을 넘어선 어떤 확신 같은 것이.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다. 조건은 여러 번 수정되고 보완되었다. 운영 방식, 예산 배분, 안전관리 체계, 수익 분배 구조 등 모든 것이 세심하게 검토되었다. 마침내 최종 합의안이 나왔다. 남포탕 기역조는 정기 가동 체험형으로 운영한다. 주 3회, 1일 2시간씩 실제 목욕탕 환경을 재현한다. 동네 협동조합이 운영 주체가 되며 초기 3년간 적자는 개발사가 부담한다. 4년 차부터는 수익자 생존 방식으로 전환한다. 수지는 펜을 들고 서명란을 바라봤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서명을 하는 순간 남포탕은 정말로 역사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그녀는 보일러실에서 수없이 봤던 압력 게이지를 떠올렸다. 바늘이 0점을 가리킬 때의 그 고요한 순간을. 사인을 마치고 나서 지역이 어머니에게 다가왔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너야말로. 회사에서 문제 없겠니? 지역이 어깨를 으쓱했다. 일단 해보는 거죠. 안 되면 다른 길을 찾겠어요. 철거 당일 포크레인이 남포탕 외벽을 건드리기 직전이었다. 협동조합 사람들과 동네 주민들이 둘러서 있었다.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유나는 끝까지 녹음 장비를 가동했다.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까지 기록하고 싶어 했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메인 밸브를 천천히 잠갔다. 금속 소리와 함께 깊은 탱크의 울림이 멎었다. 남포탕의 심장 박동이 멈춘 순간이었다. 끝났네. 대복 선장이 중얼거렸다. 아니요. 유나가 말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온도와 소리로 남는 기억의 건물이요. 몇 개월 후 유리온실 쇼핑몰이 개관했다. 거대한 유리돔 안에는 열대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사람들은 반짝이는 조명과 분수, 그리고 각종 브랜드 매장들 사이를 걸었다. 모든 것이 새롭고 현대적이었다. 한쪽 구석,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입구가 있었다. 남포탕 기역존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다. 입구를 들어서면 갑자기 조도가 낮아지고 벽 속 열교환기가 조용히 돌아가며 습도와 온도를 42도로 맞추기 시작했다. 스피커에서는 증기의 사전이 흘러나왔다. 후우 수증기 소리가 파이프 공명음이 차례로 이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수진의 숨소리가 흘렀다. 깊고 따뜻한 숨. 아이들이 대야를 흉내내듯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어른들은 눈을 감고 옛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진짜 목욕탕 같아라고 속삭였고 누군가는 몸이 서서히 풀리는 것 같아라고 말했다. 유리온실은 여전히 찬란했다. 하지만 그 안쪽 작은 방에는 얇지 않은 공기가 돌았다. 오래된 증기가 머무를 수 있는 공기. 사람들의 기억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공간.
수지는 유리벽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제 이곳의 보일러 안전 책임자였다. 협동조합에서 정식으로 추천한 최적의 인선이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프로그램도 시작해요. 유나가 옆에서 말했다. 목욕탕 문화체험 교실이요. 아이들한테 때밀이 하는 법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지역이 안전모를 벗고 다가왔다. 엄마, 오늘 첫 운영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네.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온도 조절이 생각보다 까다롭더라. 역시 기계는 손맛이 있어야 해. 밤이 내릴 무렵 기억존 안내판에 누군가 작은 스티커를 붙였다. 유리 아래에도 뜨거운 맥이 있다. 수지는 손끝으로 그 문장을 천천히 더듬었다. 뜨거운 물에는 법칙이 있다. 급히 끓이면 금세 식고 천천히 데우면 오래 간다. 그녀의 삶도 그녀의 기억도 이 작은 공간도 그렇게 데워진다는 것을 이제야 온몸이 이해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유리온실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빛 속에서 수지는 새로운 시작을 보았다. 끝이 아닌 시작을, 사라짐이 아닌 변화를, 유리 아래에서도 계속 뛰고 있는 뜨거운 맥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려요. 저에게 가장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